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는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여야의 대치는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막지 못할 경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미래 세대가 위협받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경험과 철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지난 5월에 이어 또다시 구속을 피했습니다. 법원은 유 씨가 범행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관련 증거도 상당 부분 확보돼 있다며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 중인 우리 축구 대표팀이 조별리그 2차전에서 태국을 4대 0으로 완파하고 일찌감치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모레 바레인과의 3차전에는 에이스 이강인이 출전할지 관심입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아져 무척 쌀쌀하겠습니다. 반면 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올라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소속된 민주당에서 최소 29명이 이탈표를 던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총 득표수 295표 중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 정족수인 148표보다 한 표 더 많은 찬성 149표로 가결됐습니다. 표결에 참석한 국회의원은 모두 295명. 이 중 찬성표를 예고한 국민의힘과 정의당,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총 120명이 모두 가결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에서 최소 29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표결에 앞서 친명계로 분류되는 박주민 의원이 검찰 수사에 부당함을 주장하며 부결 투표를 호소했지만 가결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수많은 의혹이 소위 검찰발 보도로 제기되었으나 사실로 드러난 범죄는 없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 나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의 혐의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와 압박을 통한 증거 인멸의 염려가 큽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이 대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표결이 열린 어제 국회 본회의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의 통과를 호소하며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대표라고 발언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강하게 반발해 한때 발언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심가현 기자입니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장관은 본회의장 연단위에서 이재명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비리 혐의 정점은 이 의원이고 이 의원이 빠지면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초반 잠잠하던 장내는 이 대표의 혐의 설명이 시작되자 민주당 의원들의 고성으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여기서 그 내용을 설명할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임무를 다하겠습니다. 결국 발언을 잠시 중단하고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섰지만 소란은 가라앉지 않았고 발언권을 받지 말고 의석에서 소리 지르는 행위 제발 좀 그만하십시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당까지 나서 목소리를 높이며 신경전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한 장관은 가결이 된 뒤 다시 한번 이 대표를 저격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자범이 아니죠. 중대 범죄가 많이 있고 중대 범죄 혐의가 많은 중대 범죄 혐의자이지 자범이 아닙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은 곧바로 더불어민주당을 덮쳤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당 수습을 위해 직을 유지하기로 하면서도 가결 투표는 해당 행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회의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사퇴 수습을 위해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친명계와 비명계 사이 고성 섞인 경론이 오간 끝에 박광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가 모두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지도부 결정과 다른 표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을 비롯한 정무직 당직자들도 함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박광원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했고 이 시간부로 원내 지도부는 총사퇴합니다. 당 최고위는 체포안 가결 책임을 통감하지만 사퇴 수습을 위해 일단 직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회의 가결 투표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며 이재명 대표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가결 투표는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해당 행위입니다. 최고위원들은 조속히 당을 안정시키고 이재명 당대표를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최고위는 오늘 오전 다시 회의를 열고 차기 원내대표 경선 일정을 비롯한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은 체포동의안 가결을 규탄하는 집회를 밤까지 이어갔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어제 오후 지지자 일부가 국회로 진입하려다 지하철역 방화벽이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심동욱 기자입니다. 큰 버스가 입구를 막아섰고 지지자들이 경찰과 대치합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국회 앞에 있던 지지자들이 민주당사 앞으로 모인 겁니다. 민주당사는 당원은 우리가 주인인데. 이곳 민주당사를 비롯해 국회 인근에선 지지자들의 집회가 야간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녁 7시부터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도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체포동의안 가결을 규탄했습니다. 앞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을 당시 국회로 진입하려 했지만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의 1번과 6번 출구가 봉쇄되면서 무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내린 방화벽을 일부 지지자들이 파손해 재물 손괴 등 혐의로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질서 유지와 안전을 이유로 국회 출입문을 폐쇄했습니다.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로 지지자들의 집회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헌정 사상 최초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정치 공세로 역사에 오점이 남았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사상 처음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해임 건의안은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175표, 부 116표, 기권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75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한 총리를 비롯한 내각 전면 교체를 요구하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의당 등 야권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행정, 외교, 안보, 경제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자행된 광범위한 무능과 폭망 사태의 중심에 총리가 있었기 때문에 여당은 야당의 정치 공세가 역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체포동의안과 연계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명분도 없고 또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다만 해임 건의는 구속력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와 함께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사상 처음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은 현 안양지청 소속 안동환 차장검사가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2014년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고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결정되고 그때까지 검사 직무는 정지됩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모르는 여성을 뒤쫓아가 발차기를 날린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가 내려지자 피해자는 20년 뒤 가해자가 출소할 텐데 그 뒤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삶이 슬프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30대 이모 씨는 부산에서 집에 가던 여성을 쫓아가 뒤통수를 폭행했습니다. 이 씨는 여성을 기절시킨 다음 성폭행을 시도하려다가 인기척을 느껴 도망갔습니다. 성폭행 시도 정황은 있지만 증거가 부족해 이 씨는 살인 미수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2심 도중 피해자의 옷에서 이 씨의 DNA가 검출돼 성폭행 증거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고쳤고 이 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는 즉각 형량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나 수단을 볼 때 징역 20년이 부당하지 않고 강간살인 미수로 공소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방어권에 침해되지도 않았다고 봤습니다. 직접 선고를 지켜본 피해자는 20년 뒤가 걱정이라며 호소했습니다. 피해자는 20년 이후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과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10년간 신상 공개와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돼 이 씨의 신상은 성범죄 알림이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대법원이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혜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이른바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이 인정될지가 쟁점이었는데 원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도 물에 빠진 남편을 일부러 구하지 않은 건 간접 살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 역시 징역 30년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15살 사촌 여동생을 추행한 군인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무죄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 때문이었는데 대법원이 이를 삭제하고 판례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 기준이 시대와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당시 군인이었던 A씨는 자신의 집 방 안에 있던 15살 사촌 여동생 B양에게 접근했습니다. 여동생의 손을 잡고 추행하려다 거부당하자 여동생을 침대에 데려가 추행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된 A씨는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강제추행을 무죄로 판단하고 청소년 보호법상 위력추행만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강제추행을 인정하는데 A씨의 행동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기준으로 하는 시대 추세와 맞지 않다고 보고 판례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도 위력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 협박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을 인정하는 걸로 범위를 넓히기로 한 겁니다. 종래의 판례 법리에 따른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거나 2차 피해를 야기한다는 문제인식을 대법원은 A씨의 행위 역시 새 기준에 따라 강제추행 유죄로 보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동의 없는 성적 행위라면 처벌하는 비동의 추행죄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이번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거래는 한국에 대한 도발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통상 쓰던 북러가 아닌 러북순으로 발언해 그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재현 기자입니다. 이번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군사 협력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를 먼저 말하고 그 뒤에 북한을 언급했는데 그동안 정부는 지난 14일 NSC 상임위원회 보도자료처럼 통상 북러로 표현해 왔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족 공조라 해서 북한이 어떤 짓을 하든 맨 앞자리에 불러줘야 하는 건 우리 정부에서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협력 수준을 감안해 한중일이 아닌 한일중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연설 다음 날 디지털 비전 포럼에도 참석한 윤 대통령은 새로운 디지털 규범 질서인 디지털 권리장전의 5대 기본 원칙을 알렸습니다. 디지털을 통한 개인의 의사 표현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40여 개국과 양자회담을 하며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전을 벌인 윤 대통령은 내일 귀국해 국내 현안을 점검합니다. 뉴욕에서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AI와 디지털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와 미래 세대의 삶이 위협받게 된다며 규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AI를 비롯한 디지털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되고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철학은 윤 대통령이 제시할 예정인 디지털 권리장전의 5대 원칙에 포함되는데 자유와 권리의 보장과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도 원칙에 포함됐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고 가맹점주들의 피해 방지와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책 등을 논의하는 민당정 협의회를 엽니다. 업계 관계자들도 참석해 의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정책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합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서울시 엠보팅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이 투표와 함께 전문가 자문회의, 공청회를 열어서 올해 말까지 정책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세계 최초의 산림 분야 엑스포인 강원 세계산림 엑스포가 오늘 개막해 한 달간 열립니다. 산림과 사람을 테마로 고성 등 설악권 4개 시군에서 열리는 이번 엑스포는 8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전시관 5곳에서 산림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경남 고성 공룡 엑스포가 오늘 개막해 다음 달 29일까지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경남 고성 공룡 엑스포는 공룡들의 역사와 다양한 종류의 공룡들을 탐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체험의 장으로 올해는 상상 그 이상의 공룡 세계를 주제로 공룡 행진을 비롯한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2년 전 경기도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에서 2명의 교사가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당시 학교에선 단순 추락사로 사건을 처리했는데요. 경기도 교육청이 뒤늦게 조사에 나섰는데 이 중 한 명이 학부모 3명으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교장과 교감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보도에 윤기랑 기자입니다. 2021년 12월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인 30살 이영승 씨가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앞서 6개월 전에도 호원초 교사인 27살 김은지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학교 측은 두 교사가 단순 추락사했다며 교육청에 보고했고 추가 조사 없이 종결됐다가 서희초 교사 사건을 계기로 뒤늦게 주목받았습니다. 두 교사의 유족과 교원단체는 이들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힘들어했다며 극단적 선택 원인과 학교의 축소 보고 경위 등을 철저히 밝혀달라고 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조사에 착수한 경기도 교육청은 숨진 교사 중 한 명인 이 씨가 3명의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고 밝혔습니다. 수업 시간 손을 다친 학생의 부모는 이 씨의 휴직과 입대, 복직 후까지 계속해서 연락했고 결국 이 씨는 사비를 들여 8개월 동안 400만 원을 치료비로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기 결석한 학생에 대해 출석 처리를 요구한 다른 학부모는 9개월 동안 이 씨와 394건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이 학부모는 이 씨의 장례식장까지 찾아와 사망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 씨의 사망 이후 악성 민원 사실을 확인하고도 단순 추락사로 처리한 당시 학교 교장과 교감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사망한 김 씨에 대해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 씨와 관련된 학부모들에 대해서만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급전이 필요해 불법 사채를 썼다가 연 1000%의 살인적인 고금리에 원금을 갚지 못한 피해자를 상대로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성착취 추심을 한 일당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만 70명이 넘고 대부분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피해자 A씨. SNS상 예명인 김 부장과 나 부장에게 각각 100만 원씩 빌렸는데 A씨 명의의 통장만 보내면 손쉽게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담보로 가족과 지인 10여 명의 연락처를 넘기면서 A씨의 일상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1000%에 달하는 이자를 갚지 못하자 온갖 욕설과 함께 A씨 명의 통장을 범죄에 연루시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나체 사진을 요구한 겁니다. 상처가 와서 또 하나 보내. 하루 이틀 뒤에 야 미안한데 하체도 보내래. 통장 대여 그걸로 신고되면 너 벌금 600 정도 나와. 너 600 낼래 아니면 사진 보낼래? 협박에 못 이겨 A씨는 결국 사진을 보냈지만 살인적인 이자율을 버티지 못하자 지인들에게 사진이 유포됐습니다. 난 진짜 사는 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이걸 어디 가서 뭐 말도 못하겠고. 지난 3월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한 A씨는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도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 말고도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70명이 넘고 경찰은 김 부장과 나 부장이 조직적으로 성착취 추심을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나 부장과 일당이 3억 7천만 원을 불법 추심하고 성착취까지 한 혐의를 포착해 나 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김 부장의 신원을 특정하는 등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들이 총책을 중심으로 연결된 범죄단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죄와 공범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수천만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그대로 잠적해 지명수배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비슷한 수법으로 전국에 17건이나 지명수배된 인물이었습니다. 이미 수배가 된 중에도 또 사기 행각을 벌였던 겁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편의점 앞 테이블 쪽에 서 있는 남성이 다른 남성과 함께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담배를 피웁니다. 그런데 잠시 뒤 사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이 남성을 연행해 갑니다. 2년 전 9월부터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잠적해 지명수배된 50대 남성 A씨가 지난 12일 경찰에 체포되는 모습입니다. 그냥 조용히 왔다 그냥 조용히 왔다. 금방 없으네. 그때 다 들어간다. A씨의 사기 행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A씨는 일명 바지 사장 등을 내세워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꾸민 뒤 또 다른 지인들에게 사업체에 돈을 투자하면 나중에 수익금을 주겠다며 8천여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전국에 지명수배된 것만 무려 17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A씨는 돈 대부분을 생활비로 탕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사기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추가 범죄 수익금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유아인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유아인 씨가 대마 흡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다는 점과 대마 흡연 강요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범 2명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인천 가정동에서 50대 여성이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아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청주에서는 25톤 트럭이 버스를 들이받아 20명이 넘는 사람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 뒷부분이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택시는 문을 열고 멈춰 있습니다. 50대 여성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아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차량이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K8 차량을 뒤에서 후미 추돌을 먼저 1차로 했고요. 우측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택시에 여성 등 3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대원이 검게 탄 차량에 물을 뿌립니다. 어제 오후 7시 반쯤
대전시 봉산동에 있는 한 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출동한 소방이 17분 만에 불을 껐는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청주시 오창읍에서는 25톤 트럭이 버스 등 차량 6대를 들이받았습니다. 트럭 운전자인 40대 남성 1명이 중상을, 버스 승객 등 22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40대고 남성이고요. 25톤 트럭 운전자신데 이분이 뒤에서 이제 버스를 들이받으셔가지고 이분이 제일 크게 다치셨고.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그룹 블랙핑크 재계약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한 매체는 멤버 중 로제만 기존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와 재계약을 하고 나머지 3멤버 제니, 지수, 리사는 이적한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3명의 멤버가 일정 기간 블랙핑크 활동은 같이 한다는 전략을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대해 YG는 어제 확정된 바가 없으며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블랙핑크는 지난 2016년 데뷔해 현재 전속 계약 기간을 넘긴 상태인데요. 최근 마무리한 두 번째 월드 투어로 180만 명을 끌어모으며 큰 수익을 거둔 만큼 블랙핑크 재계약 여부에 더욱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과 함께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커밀라 왕비가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연상시키는 연분홍색 의상을 입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커밀라 왕비는 이날 모자와 코트, 드레스까지 모두 분홍색으로 맞춰 입고 나왔는데요. 평소 그녀가 크림색이나 푸른색 의상을 즐겨 입는다는 점에서 더 이목이 쏠렸습니다. 외신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재임 기간 좋은 감정을 높이고자 할 때 분홍색 의상을 입었다며 커밀라 왕비도 같은 취지로 분홍색을 선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엘리자베스 2세가 2014년 프랑스를 마지막으로 국빈 방문했을 때 연분홍색 투피스 정장을 입었는데 커밀라 왕비도 이를 기리는 것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고요. 옷차림에 담긴 의미를 놓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난한 산골 처녀로 SNS에서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기 인플루언서가 체포됐습니다. 어제 현지 매체에 따르면 쓰촨성 양산자치주 동안국은 중국 온라인 인플루언서 11명과 이들이 소속된 1인 미디어 업체 관계자 등 총 54명을 사기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산골 마을에서 힘겹게 농사일을 하면서도 밝고 낙천적으로 생활하는 영상을 SNS에 올려 인기를 끌었지만 사실은 기획사에서 소속된 연예인들로 모든 게 다 연출이었다고요. 저렴한 농산물을 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해 폭리를 취했는데 1,000만 위안, 약 1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SNS에서 보여주는 모습과는 정반대인 고급스러운 옷차림을 하고 다니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결국 벌미가 잡혔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경찰이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대 집회 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불법 집회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는 강경 기조를 유지했는데 앞서 법원이 노숙 집회를 조건부 허용했던 만큼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경찰청이 대규모 시위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겠다며 집시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시간을 명문화한 겁니다. 심야 시간대의 평온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정부터 06시까지는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조항은 집회 금지 시간이 구체적이지 않은 데다가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효력이 없는 상태인데 이번 법 개정으로 심야 시간대라면 규모나 성격에 관계없이 모든 집회가 금지됩니다. 법 개정과 별도로 집회 시위 대응 기조도 강해집니다. 집회 신고 때부터 금지 통고를 적극 검토하고 불법 집회에 대해선 형사팀을 배치해 검거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심야 시간대에 열릴 예정이었던 금속노조의 노숙 집회를 조건부 허용했는데 경찰은 강경 기조를 유지한 겁니다. 경찰은 집시법 개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혀 집회 위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2년 전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를 현장에 놔두고 떠났다가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경위와 김 전 순경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들은 피고인들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진압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범죄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어려운 그림을 쓱싹 그려내고선 참 쉽죠라고 우리에게 물어오던 밤로스. 11년간 400점이 넘는 그림을 그려낸 전설적인 TV 시리즈 그 시작을 알린 작품이 공개됐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림을 그립시다로 알려진 TV 시리즈. 누가 봐도 어려운 그림을 쉽게 쓱쓱 그려내던 밤로스의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숲속의 산책이라 불리는 이 그림은 해당 시리즈에서 밤로스가 처음으로 그렸던 작품인데요. 1983년 1월 방영된 시즌1의 첫 번째 에피소드로 11년간 400여 점을 그려낸 전설적인 시리즈의 신호탄인 셈입니다. 미국 미네소타 한 미술관에 전시된 이 그림에 매겨진 가격은 985만 달러. 약 132억 원을 내면 살 수 있답니다. 참 쉽죠?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때 아닌 미세먼지와 대기 오염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유입된 산불 연기 때문이라는데요. 많은 것을 빼앗아간 화마가 남긴 흔적 확인해 보시죠.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의 상징인 금문교. 그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시야가 흐릿한데요. 육안으로 확연히 드러나는 대기질 악화. 원인은 산불 연기랍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와 오레곤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 연기가 유입된 건데요.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권인 베이에어리어의 대기질 관리지구는 대기의 상태가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대기오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작 등의 고체 연료를 태우는 행위도 금지되는데요. 누군가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집어삼킨 산불. 이렇게나 긴 여운으로 곳곳에 아픔을 남기는 중입니다. 불이 남긴 흔적을 만나봤고요. 이번엔 물 위에 펼쳐진 자연의 힘을 실감해볼 차례입니다. 이 5대호의 하나인 미시간 호수. 해마다 물이 따뜻해지는 이맘때에 자주 목격되는 현상이 있다네요. 지난 주말 미국 시카고 인근 미시간 호수 전경입니다. 바다만큼이나 큰 호수 위로 솟구치는 물기둥의 모습. 말 그대로 용이 승천하는 것 같죠? 소용돌이 치며 하늘에 닿은 물줄기. 보는 각도에 따라 그 모습도 천차만별인데요. 물 위에서 발생하는 토네이도 용오름입니다. 미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5대호의 물이 1년 중 가장 따뜻한 8월부터 10월 용오름이 자주 발생한다는데요. 멀리서 보는 것과는 다르게 내부 회전 속도나 이동 속도가 굉장해서 인근 선박이나 항공기에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동행전이 열립니다. 1953년 한미가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배경과 과정, 이후 70년간 진퇴를 거듭하며 발전해온 양국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전협정 당시 사용했던 책상과 6.25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의 유품 상자, 한국의 베트남전 추가 파병을 약속한 브라운 각서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유럽을 배경으로 한 진한 남자들의 이야기가 뮤지컬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17세기 파리를 배경으로 달타냥과 삼총사의 우정을 그린 삼총사. 검술과 아크로바틱 등 박진감 넘치는 액션이 눈에 띄는데요. 가수 신성우 씨가 연출을 맡았습니다. 셜록 홈즈도 8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19세기 런던에서 발생한 의문의 실종 사건. 짜릿한 추리 과정과 극적인 음악이 몰입감을 자아냅니다. OTT에서도 풍성한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간도를 배경으로 한 K서부극 도적이 넷플릭스에서 공개되는데요. 마적대로부터 조선인을 지키는 도적 김남길이 완벽한 총기 액션을 선보입니다. K히어로물의 돌풍을 일으킨 디즈니 플러스 무빙의 결말도 드디어 공개됐는데요. 마지막 회 시즌2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여러 장면이 나오면서 관심이 뜨겁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문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뉴스타파의 인터뷰를 계기로 인터넷 언론사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통신심의를 확대해 온라인 동영상 보도에 대해서도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도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언론사가 불법 유해 정보나 가짜 뉴스를 유통해도 규제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었다는 게 방심위의 판단입니다. 그동안 인터넷 언론사 기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가 피해자 요청이 있을 때 중재에 나서 반론 보도 등을 결정해왔습니다. 방심위는 이런 방침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온라인 특히 유튜브 이런 데서 있는 여러 가지 유해 불법 콘텐츠들이 이 굉장한 하여튼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서로 좀 역할을 좀 나누어서 통신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접속 차단과 이용자 해제 등 제재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류 위원장은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측과 만나서도 명백하게 허위로 드러난 콘텐츠가 즉각 삭제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다만 업무 범위가 대폭 늘어나는 데 대한 인력과 예산 문제를 비롯해 언론 검열에 대한 논란 등은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미국에선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사건의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공격을 받는 미국 법무장관의 발언이 화제입니다. 메릭 갈런드 장관은 자신은 대통령의 변호사도 아니고 의회 검사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이 참석한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야당은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수사가 조작됐다며 법무장관을 몰아세웠습니다. The fix is in. Even with the face-saving indictment last week of Hunter Biden, everyone knows the fix is in. 이에 대해 갈런드 법무장관은 이같이 반박했습니다. I am not the president's lawyer. I will add, I am not Congress's prosecutor. 내년 대선을 앞두고 법무부와 장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겁니다. 특히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현직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휘말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갈런드 장관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지만 극도로 분열된 정치 지형 속에서 민감한 사건을 맡은 공직자들에 대한 위협은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Singling out individual career public servants who are just doing their jobs is dangerous, particularly at a time of increased threats to the safety of public servants and their families. 갈런드 장관의 의회 발언에 립서비스일 뿐이라는 반응도 있지만 법무장관이 왜 중립적이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보여준다는 댓글도 적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에서 법무장관으로 정파적인 충신을 뽑았다면 미국이 얼마나 더 긴장됐을지 상상해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서울의 가치와 매력을 담은 새 브랜드 서울 마이 소울 디자인이 지난 8월에 공개됐죠. 관광객들로 늘 붐비는 뉴욕의 명소 타임스퀘어 광장에 서울 마이 소울을 알리는 홍보관이 마련됐습니다. 관광객들의 반응을 뉴욕에서 신희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보이들의 현란한 춤 동작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서울시의 신규 브랜드 서울 마이 소울을 형상화한 춤입니다. 뉴욕의 중심 타임스퀘어 광장 한복판에 서울시의 새 얼굴을 알리는 홍보관이 설치됐습니다. 현지인들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It's really cute, by the way, also, because like the smile is like super duper cute. It's like a little smiley face, and like soul my soul. It's kind of like a joke, kind of like what do you call it, catchphrase. So it's easy to remember because it's soul my soul. 자전거 원정대가 타고 온 마차 같은 운송 수단도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오 시장은 세계인들에게 서울의 브랜드가 더욱 사랑받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직전에 했었던 브랜드보다도 더 이 서울 마이 소울에 대한 그 반응이 더 친숙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 가능성을 봤고요. 타임스퀘어에서 첫 선을 보인 서울의 새 브랜드가 세계인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욕에서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오늘은 큰 일교차 염두에 두시고 옷차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아침 공기가 제법 쌀쌀해졌는데요. 현재 태백 9.3도, 계룡은 11.9도 등 일부 중부 내륙은 10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고요.
서울도 15.3도로 어제 아침보다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이 되면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렇게 일교차 큰 날씨 속에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자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혀진 곳이 많습니다. 차간거리 넉넉히 두고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빠르게 걷히겠고 내륙 하늘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제주는 늦은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동해안 지역에서는 높은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15도, 광주는 17.4도로 어제 아침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 26도, 광주는 2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주말 동안 내륙은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지만 강원 영동 지역은 흐린 가운데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